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17일 기술적 분석이 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를 먼저 드리면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 계속 늘고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 가면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으로 피드로 뜰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은 글 올라오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계속 연속적으로 올려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계속 공지사항과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토요일 기관차 방송에서 제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스닥도 종목처럼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꼭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담스럽고 분명히 올라올 때도 좋은 패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종목이 그냥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올라오면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받는 경우가 흔한 경우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왜 흔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역전할 때도 이야기 드렸죠. 막 치고 올라올 때 저거는 애플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넘어선 다음에 쫙 둘이 벌어졌다가 애플이 이번에 또 그 AI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기사회생하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같이 참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놈이 위에 놈을 잘 못 넘고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밑에부터 치고 올라온 놈이 1위 한 번은 찍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이야기 이해 가시나요? 즉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특히나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수세를 받아가지고 그 매수에 대한 홀딩을 하고 있는 애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위로 슈팅이 나오면서 1위를, 그러니까 탈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위를 돌파를 하는 그런 역전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다. 더군다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세 개가, 그러니까 즉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서로 이렇게 치고받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순환을 겪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한 번쯤 1위를 확정하고서 좀 격차를 벌렸다가 다시 치고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믿기지도 않는 일이죠. 시가총액 3조 달러 이상짜리 세 종목 합치면 10조 달러인데, 1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일경이 홀쩍 넘어버리거든요. 정말 믿기지도 않는 거품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거품이에요, 거품.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라는 개념보다는 거품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거품이라고 진짜로 칭할 수 있는 거는 언제 칭할 수 있습니까? 지금 칭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거품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후에 나중에 훗날 거품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거품인지 출발인지 알 수도 없다. 그러니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은 예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한번 1등을 찍어야 된다라는 저의 관점과 개념에서는 여기 끝일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기준을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이 기관차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갭자리만 기준으로 올려놓고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도 좀 웃기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꺾이고 싶어 죽겠어요. 꺾이고 싶어 죽겠는데, 물론 이 꺾이고 싶은 게 매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꺾고 싶은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매수로 밟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꺾여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죽질 않으니까 이도저도 어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은 외국인 나름대로,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서로 수익률 게임하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몇몇 종목들은 황당하게 시가총액을 계속 부풀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결국은 지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2781을 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일목을 이제 살짝 올라왔죠. 이 자리를 밟고 치고 올라가야지 저거 넘어갈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는 왔어요. 음원자리가 왔는데 맞고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뭐다? 맞고 떨어지는 이유는 2차 전지가 못 가기 때문이다. 2차 전지가 가야지 900라인을 넘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 올해 내내 계속 지금 컨셉이 뭡니까?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던 종목들 하자. 내 종목이 가든 못 가든 그거는 시세가 알아서 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어떻게 매수 플레이에게 그렇게 불리한 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전략을 계속 짜 나가신다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120평을 밟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탈의 이응자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은 기관차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갭자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최선의 작은 마디라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2782 또 올라왔죠. 기술적으로 벌써 세 번째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저항의 개념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삼성전자의 역할에 따라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님들의 포지션에 관한 전체적인 틀, 공매도는 저걸 넘으면 손실이 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틀에 있어서는 크게 변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아래로 다시 내려올 폭이 커진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다. 이런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 너무 예쁜 쌍바닥을 잘 만든 이후에 1차 목표 2차 자리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이 반등을 이끌었던 2차 전지가 꺾이는 바람에 같이 꺾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의 이 박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어찌되었거나 이 자리까지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들고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즉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접근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2782 근처에 올라오게 되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막 새로운 종목들 찾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던 종목들 위주로 생각하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좀 깔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런치박스를 가지고 점심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